이 그림이 인상주의를 탄생시킨 그림이라고? 서양 미술사가 장난이야?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대충 그린 그림이잖아요. 매주 월요일 나른한 오후 3시 30분을 깨우는 미술 이야기. 안녕하세요, 미나의 애플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모네 작품을 감상할 텐데요. 이렇게 그림을 영상이나 책으로 보다 보면은 한 번쯤은 또 작품을 직접 보고 싶잖아요. 직접 보면 얼마나 또 대단할까? 프랑스 파리에는 모네의 대표 작품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미술관이 3곳 있는데요. 첫 번째, 모네의 건초 더미를 보고 싶으시다면 파리 오르세 미술관으로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수련이 보고 싶다면 특히 파리에 모네의 수련을 소장한 미술관은 참 많은데요. 특히 모네의 새벽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수련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네를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만든 바로 그 문제적 작품, 오늘 소개드릴 해돋이 인상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마르모땅 모네 미술관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마르모땅 모네 미술관에서 이 해돋이 인상을 처음 봤을 때 뭐해? 장난해? 이 그림이 인상주의를 탄생시킨 그림이라고? 서양 미술사가 장난이야?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대충 그린 그림이잖아요. 내가 발로 그려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잔뜩 들었죠. 모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린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대충 그린 것 같은 그림이 인상주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술 사조를 탄생시킨 걸까요? 그 이유를 미나의 애플파이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요? 미술을 뭐 잘 알든 모르건 간에 누가 봐도 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붓질도 막 그냥 대충 갈겨놓은 것 같고. 그런데 당시에 모네는 권위 있는 미술 대회인 살롱전에서 입상을 한 경력이 있는 실력 있는 화가였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1872년도에 그려졌는데 이 전에 그렸던 그림들 한번 볼까요? 보시죠. 어때요? 얘네들은 좀 성의 있게 그린 것 같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서 이따위로 그린 이유는 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그림은 대충 그렸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급하게 그린 그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모네는 야외에 나가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면 딱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빛을 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모네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니었어요. 모네뿐만 아니라 모든 화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완성하거나 자신만의 연구 주제를 발견하기까지는 최소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딱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는 색을 캔버스에 옮기는 바로 그 화풍이 최초로 시도된 그림이 이 해돋이 인상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까지만 해도 모네는 빛을 연구한다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지 빛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파리에서 활동하던 모네는 1872년도에 고향 르아브르에 내려가서 고향에 있는 항구를 시리즈로 그리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뭐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새벽에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 일출 장면을 지금 당장 캔버스에 옮기고 싶다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출 한 번쯤은 다들 본 적 있으시죠? 해가 어떻게 뜨던가요? 특히 바다에서 빨간 해가 이렇게 올라오죠. 아직 대기는 푸르스름하고 그 빨간 해가 천천히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확 떠요. 그 색깔이 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대기의 색도 푸른색에서 하얀색에 가깝게 바뀝니다. 이제 주변이 다 환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돋이 인상을 그렸던 그 타이밍은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이 푸르스름한 대기와 빨간색 해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몇 분이 남아있는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은 순간 지금 당장 이걸 빨리 그려야 돼요.
급하게 붓을 놀리게 되겠죠. 허겁지겁.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뭔가 심사숙고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대충 휘갈긴 것 같은 허겁지겁 그린 티가 팍팍 나는 그런 그림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모네는 해돋이 인상을 그린 2년 뒤인 1874년 절친이었던 르누아르를 비롯해서 드가, 피사로, 시슬리와 같은 화가를 주축으로 한 무명화가 전시회를 개최해서 이 그림을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에서 주최하는 살롱전이라고 불리는 미술대회가 가장 권위 있는 전시이자 주류 미술이었지만 무명화가 전시에 참여한 화가 대부분은 전통미술을 고집하는 보수적인 살롱전을 거부했고 대중들에게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직접 보여주고 작품을 판매하고자 전시회를 직접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모네가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회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언론과 평론가들도 이 전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네는 해돋이 인상을 포함해서 총 5점의 유화 작품을 출품했고 카탈로그에 넣을 작품의 제목을 물어보니까 모네는 이 그림을 르아브르의 풍경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못해서 풍경이란 단어 대신에 인상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의 제목인 해돋이 인상이 탄생했습니다. 전시가 한 달 동안 개최되면서 전시 리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루이 르루아라는 평론가가 르 샤리바리라는 신문에 인상주의 화가들의 전시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게 돼요. 사실 이 전시에 참여한 화가들이 같은 화풍을 추구하거나 뭔가 신념을 공유하는 화가들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화가들이었는데 루이 르루아는 전시된 작품들이 너무 쉽고 자유롭다는 것을 비꼬기 위해서 작품들 중에서 자신이 봤을 때 가장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작품, 바로 모네의 해돋이 인상의 인상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같이 전시했던 그 화가들을 다 하나로 싸잡아서 인상주의 화가라고 불렀던 거예요. 다른 언론에서도 앞다퉈 이 전시를 비난했지만 2년 뒤에는 아예 화가들이 스스로 인상주의 전시회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1886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인상주의 전시가 개최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상주의가 하나의 미술 사조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모네는 해돋이 인상으로 인해서 언론의 놀림과 대중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었고 살롱전에 참여하지 않고도 이름을 알려서 작품을 팔아보겠다는 계산도 철저하게 무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해돋이 인상은 당시 모네에게는 완벽한 흑역사로 남아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모네는 해돋이 인상을 그린 덕분에 일출의 순간을 포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빛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자신만의 내공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20여 년 후에는 건초더미라는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작품을 탄생시켰고 남은 30년의 노후를 세계적인 슈퍼스타 화가의 삶을 누리며 남은 여생을 평화롭고 여유롭게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살면서 아주 큰 맘 먹고 용기를 내서 도전했던 일이 큰 실패로 끝나서 인생의 흑역사로 남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어쩌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할 첫 번째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흑역사가 꽤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의 흑역사가 저의 해돋이 인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미나의 애플파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 해돋이 인상이 될 인생의 멋진 흑역사를 많이 만드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